네. 전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 공식, 법칙 같은 것들, 이런 어떤 거 있을까요? 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옴의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전기에서, 이번 시간에 할 거지만, 옴의 법칙, 키로프 법칙, 이런 공식 있죠?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 안 나면 집에 오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란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 중요한 키로요프의 법칙과 옴의 법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개념보다는 앞에서 전압은 높이고 전류는 물이다. 이 개념 알고 계시다면 이번 시간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키르요프의 법칙 하겠습니다. 네, 키르요프 법칙. 어디야? 키르히 호프에는 1법칙과 2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이 뭐냐? 전류 법칙이요. 예, 개념이 이해 안 될 때까지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2법칙은 뭐냐? 전압 법칙입니다. 뭐냐? 높이예요. 물과 높이만 이해하시면은 수월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키르호프의 1법칙 뭐라고 했느냐? 회로 내에 임의의 접속점에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일단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예,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렇게 합쳐져. 물이 이렇게 생긴 물은 없겠지만은 물이 이렇다고 볼게요. 보세요. 물 1, 물 2, 물 3, 물 4, 물 5, 물 6, 물 7. 하늘로, 증발되고 땅으로 꺼지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요. 보세요. 물 1은 어떻게 해요? 물 1이 물 2 더하기 물 3으로 되고, 맞죠? 2 더하기 물 3.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이 합쳐져서 4로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5, 6, 7, 4가 5 더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 보세요. 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흘러. 보세요. 얘를 I1이라고 합니다. I2, I3, I4, I5, I6, I7 전류예요. I1 어떻게 하느냐? I1은 I2 플러스 I3는 I4는 I5 더하기 I6 더하기 I7 이렇게 되는 것이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그럼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 회로 내 임의의 점에서 보세요. 임의의 점 여기라고 볼게요. 여기 회로에서 들어가는 전류 I1이죠. 나가는 전류도 I1이죠. 맞죠?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똑같다는 겁니다. I1은 I1이에요. 만약 이 점 볼게요. 이 점. 들어가는 전류 I1이고 나가는 전류,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서 나가는 전류 I2와 I3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들어가는 전류가 I1은 나가는 전류는 I2 플러스 I3인데 그것이 I1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써놓은 것이 이 키르호프의 1법칙입니다. 물을 갖고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죠. 네, 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키르호프의 법칙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용할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10A 걸렸어요. 여기에 4A 걸렸습니다. 여기에 6A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흐른 전류는 얼마일까요? 얼마? 이거 수학 문제 어려운데 10이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4니까 여기가 얼마다? 아이고 6입니다. 6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에요. 요 4, 6이 어디 그대로 여기 얼마? 10이 들어가죠? 10이 들어가서 여기가 6이니까 여기 얼마? 4A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쉬운 거니까요. 정리만 하시면은 이게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나오니까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봅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임의의 점이 있고 I3 나가고요. I1 들어오고요. I5 나가고요. 그 다음에 I4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I2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실제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 들어가는 거 다 더하고 들어가는 거 얼마요? I1 플러스 I4 나가는 거 다 더하면 얼마요? I2 더하기 I3 더하기 I5가 같다는 것. 이것이 키르호프의 1법칙, 전류법칙, 물법칙입니다. 물법칙.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이고, 공식 어렵지 않죠? 지금 교재에서 있죠. 요거 지금 합쳐져 있는데, 보세요. I2, I3, I4가 넘어가면 전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I1, 마이너스 I2, I3도 마이너스 I3, I4는 그대로 있고요. I5, 마이너스 I5는 0이다 하는 거. 괜찮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키르호프의 2법칙, 전압법칙, 높이법칙이요. 높이법칙. 뭐 이건 딴 데 가서 높이법칙 하시면 안 됩니다. 저 혼자 그런 거니까 높이법칙, 전압법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뭐 봉우리라고 보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까지 높이가 100m입니다. 그 다음 이거 높이가 뭐 70m요. 이거 높이가 얼마? 80m요. 80m입니다. 그럼 전체 높이는 얼마? 전체 높이는 얼마냐? 100m 더하기 70m 더하기 80m 하니까 얼마? 전체 높이는 얼마다? 250m. 250m.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쉽니? 맞죠? 250m요. 똑같은 거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10V. 앞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세요. 앞에서 제가 5V 그랬죠. 5V, 10V, 15V면 전체 높이는 얼마다? 전체 높이는 30V입니다. 맞죠? 30V예요. 근데 여기에 30V인데 30V 높이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 저항 앞 시간에 하셨죠? 저항입니다. 저항. 여기에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 20V 걸렸어요. 여기에 5V가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 몇 V가 걸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높이라 그랬죠. 분명히 이 선은 있죠. 공부하실 때 선은 무시하시면 돼요. 선은 길든 짧든 그냥 연결된 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까지의 높이가 30m입니다. 여기에서 이까지 높이가 30m예요. 여기에서 이까지 높이 똑같죠? 이 높이 똑같습니다. 맞죠? 30m예요. 30m. 그럼 30V? 그럼 이거 얼마란 거예요? 이것이 얼마? 5V라는 겁니다. 5V. 그래서 키르호프의 이 법칙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폐로 내에서, 폐로라는 것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면 전기가 못 흐르겠죠. 전선이 끊어지면은, 단선되면은 못 흐르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폐회로에서, 인가한 전압 있죠. 가한 전압. 뭐예요? 이렇게 건전지 등을 이용해서 가한 전압과 이렇게 소비한 전압 강하예요. 이렇게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는 겁니다. 즉 30V를 가해주면은 여기도 30V가 걸린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높이를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전지 한 개 이렇게 해요. 100V예요. 100V. 좀 처음 보는 쉬운 거 할게요. 요런 거 설명할 때는 약간 문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70V가 걸렸습니다. 여기 얼마일까? 여기 얼마? 얼마? 30V. 어렵지 않죠? 맞죠? 예, 맞죠? 보세요. 여기에 60V 걸렸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에 몇 볼트 걸릴까요? 몇 볼트 걸린다? 높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압 문제에서 있죠. 전압 문제가 간단할 수 있지만 안 풀릴 때 있죠. 높이를 생각하세요. 높이. 이 높이 얼마? 이 높이 얼마? 이 높이가 같죠? 100V입니다. 100V. 맞죠? 그 높이는 이 높이와 같죠? 여기도 100V죠. 맞죠? 얼마? 100V에서 60이니까 여기는 40V가 됩니다. 요 문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100V란 것은 여기에 100V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가 100V란 거예요. 100V고 얘도 100V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100V, 여기서 여기까지 100V인데 여기가 60V니까 40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꼭 높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그렸는데 일반 세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보세요.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건데 여기에서 있죠. 보세요. 여기에서 100V라고 합니다. 100V. 그럼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요. 여기에서 이까지가 100V인데 야! 이 높이는 이 높이보다 더 작은 게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선은 무시하라는 겁니다. 전선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길게 그리거나 짧게 그릴 거나. 맞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아까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그림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하지만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보세요. 여기가 100V라는 것은 여기가 100V인데 전선에서 이 전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까지도 이 1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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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V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여기 30V라면 얼마? 여기는 70V고 여기는 얼마? 100V가 된다는 겁니다. 요런 그림을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림을 변형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특히나 어려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위의 높이인데 높이에서 이 선은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거 있죠. 뭐냐? 키로피 이 법칙에서 V1, V2, V3가 있는데 지금 V3 같은 경우는 극성이 반대가 됐죠. 맞죠? V3 같은 극성이 반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라 그랬죠. 긴 쪽이 플러스요. 근데 여기 긴 쪽이 플러스면 얘는 극성이 반대가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얘는 빼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50V요. 얘가 40V입니다. 얘가 30V요. 그러면은 이것은 높이를 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체 전압은 50 더하기 40
마이너스 3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0. 예. 이것이 R1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 R3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 이것이 키르호프의 이 법칙입니다. 예. 이 전류 법칙과 이 전압 법칙은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 개념이 다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뭐 자기학은 아니겠지만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과목을 공부하면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뭐냐? 이 자체는 아니지만은 이 개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사실 키르호프의 법칙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은데 옴의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요. 굉장히 또 쉬운 겁니다. 앞에 됐던 전압, 전류, 저항인데 옴의 법칙은 공식 하나로 되죠? V와 I와 R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V는 IR, 어떻게 V는 IR. 그래서 I는 얼마? R분의 V. R은 그러면 I분의 V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가서 이 옴의 법칙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집으로 오셔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법칙이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고요. 요 그림으로 만약에 공식을 바로 튀어나올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외워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V가 위에 있다, IR이 밑에 있다 해서 이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한겨울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그림 있죠. 교재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는 건전지가 이렇게 있죠.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꼬마전구 이렇게 있어요. 꼬마전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건전지죠. 건전지가 뭐냐? 전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꼬마전구가 뭐냐? 불을 켠다. 불을 켜는 일종의 부하입니다. 부하. 얼마? 얘를 R이라고 하는 거야. R. 그리고 이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전선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류가 흐르도록 전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I가 되는 겁니다. I.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 건전지를 그릴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건전지 그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그림을 맨날 건전지 그리고 꼬마전구 그리고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전압은 V, 그 다음에 저항은 R, 전류는 I 해서 앞으로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는 전압, 전류, 저항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V, I, R 회로도를 앞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회로도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6장 보세요. 6장. 저항의 접속입니다. 저항의 접속. 이 저항의 접속은 뭐냐면 지금 배운 옴의 법칙과 키르호프의 법칙을 갖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공식 유도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공식은요, 꼭 중요합니다. 어떤 공식은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어떤 공식은 유도할 거. 근데 어떤 공식은 외우라고 넘어갈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귀찮으니까 넘어가세요. 뭐 이게 외우라 이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것 있죠. 중요한 거. 이 공식 정말 중요하다.
이해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공식이나 혹은 다음 장에서 혹은 다른 과목에서 응용이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 법칙 이런 것도 뭐 그냥 법칙이니까 하는데 다음 장 지금 할 거 저항의 직렬 연결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나 혹은 응용이 계속 되는 부분은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공식의 끝이에요. 그 공식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암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도 쉽고요. 시간 관계상 시간 아까운 것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공식 유도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부분은 중요하구나 생각하시고 꼭 반드시 끝까지 저와 함께 이해를 하고 유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같이 암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부탁드리면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항의 접속이 있습니다. 저항의 접속 한번 볼게요. 지금 교재에서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직렬 접속 있죠. 직렬 접속 첫 번째 그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꼬마장구가 직렬로 이렇게 됐어요. 직렬이라는 것은 부하가 바로 연결됐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요? 세 개가 전부 병렬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병렬로. 이렇게 보세요. 병렬이란 것은 다른 말로 불로라고 합니다. 불로 길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직렬은 저항이 이렇게 이것 다음에 바로 이거 다음에 바로고요. 병렬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림은 직병렬이에요. 직병렬. 보세요. 병렬로 하나, 직렬로 두 개. 맞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게 이겁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할 건데 저항의 병렬, 저항의 직렬, 저항의 병렬, 저항의 직병렬로 됐을 때 우리가 RT가 뭐냐면 토탈 레지스턴스에서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합성 저항.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저항은 얼마고,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와, 여기에 걸린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있을 때 V1, V2, V3가 얼마고, 여기 I1, I2, I3가 있을 때, I1, I2, I3가 얼마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류 등, 합성 저항 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키르호프의 법칙과 옴의 법칙을 갖고 제가 유도를 합니다. 유도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직렬 연결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 전류가 일정하면 전압은 저항이 분배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직렬 연결에서 저항 두 개짜리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앞에서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는 저항 하나짜리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저항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과 저항이 바로 연결됐다고 해서 직렬, 바로직입니다. 볼게요. 일단 편의상 얘를 이름을 붙일게요. R1과 R2라고 합니다. R1과 R2.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전류 I, 전체 전압 V입니다. V. 그 다음에 보세요. R1에 걸리는 전압 V1, R2에 걸린 전압 V2. R1에 흐르는 전류 I1, R2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합니다. 예. 제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정리할 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배운 키르호프의 법칙과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라고 했죠. 키르호프의 법칙 합니다. KCL에 의해서 뭐예요?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우,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뭐요? I1과
I2가 어떤 관계예요? 직렬 연결에서는 임의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 맞죠? 들어가는 전류 I인데, 어이구, 이놈이 그대로 I1으로 되죠? 저항을 거쳤지만은 이놈이 그대로 I2로 되죠, 맞죠? 들어가는 전류, 뭐요, 이거?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전류가 다 같다는 겁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맞죠? KV에 키르호프의 볼테이지로,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V와 V1과 V2는 어떻게 될까요? V와 V1과 V2는 인간 전압이 V죠? 여기에 걸린 전압 V1, 여기 걸린 전압 V2니까 전압의 높이, 이 높이 같은데 V1, V2가 더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네. 두 번째, ohm입니다. OM, ohm의 법칙 봅니다. 보세요. 여기서 전류는 같으니까 괜찮은데, 전압이 보세요. V1은 어떻게, V1은 뭐다?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야. I1, R1. V2는 뭐다? V2는 I2, R2다. 괜찮죠? 키르호프 법칙과 ohm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하느냐? 키르호프와 ohm의 법칙을 더해요. 세 번째, 키르호프의 법칙, ohm의 법칙을 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보면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V는 V1 플러스 V2라고 했는데 이놈은 뭐다? I1, R1 플러스 I2, R2래요. 그런데 KCL에서 뭐라고 했느냐? I는 I1, I2라고 그랬죠. I1과 I2를 전부 I로 바꾸면 얼마다? I, R1 플러스 IR2가 되죠. 맞죠? 맞죠? I1과 I2가 전부 I니까.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보세요. V는 얘를 I로 묶으면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네. 야, 이런 공식 나왔어요. 보세요. 지금 이 V라는 건 뭐예요? V는 여기에 가한 뭐다? 한국말로 전체 전압입니다. 맞죠? 전체 전압이에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뭐예요? I는 회로의 전체에 흐르는 뭐다? 전체 전류가 됩니다. 전체 전류가 돼요. 그럼 R1 플러스 R2 얘는 뭐예요? R1 플러스 R2는 뭐다? 얘가 전체 전압이고 얘가 전체 전류니까 얘는 전체 저항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유도해서 답 냅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얻어진 겁니다. 즉, 이 회로에서 R1, R2, R3, R4가 있겠지만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은 뭐다? R1 플러스 R2. 만약에 3개가 있으면 R3, 4개가 있으면 R4. 이렇게 된다는 것이 직렬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전류는 뭐예요? 전체 전류는 뭐다? 전체 저항분 전체 전압이니까 얼마? R1 플러스 R2분의 뭐?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전체 전압은 뭐예요? 전체 전압 했죠?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다시 전체 저항은 쓰면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또 나가볼게요. 우리가 응용하는데 이렇게요. V1은 뭐라고 했어요? V1은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뭐라고 그랬어요? V1은 뭐? R1I라고 했죠. 맞죠? R1I. 그런데 I가 뭐라고 그랬어? I는 R1 플러스 R2분의 뭐다? V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R1입니다.
따라서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이에요. 네. 써놓고 말씀드릴게요. V2는 뭐다? V2는 R1 플러스 R2분의 뭐다? 여기 R2가 되니까 얼마? R2 곱하기 전체 전압이 되는 거예요. 공식, 이 2시간 만에 이게 힘 빠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회로에서 V1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전압과 저항은 비례합니다.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에요. V는 IR에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V1을 구할 때는 R1을 곱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전압 V2를 구할 때 R2를 곱해서 구해요. 만약에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V1일 때 R2, V2일 때 R1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그렇습니다. 전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V1일 때 R1, V2일 때 R2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막상 제가 공식으로 써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응용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응용 문제. 그러면 뭐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뭐 300V로 가했어요. 이게 15ohm이에요. 25ohm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봅니다. 일단 합성저항 얼마? 합성저항 얼마다? 20이니까 30이에요. 30. 그러면 흐르는 전류 얼마? 전류는 얼마?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니까 전체 저항 얼마? 10 플러스 20, 30분의 300이니까 얼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전압 얼마? 여기 전압 10A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죠. 10A에 15ohm이니까 10A 곱하기 15ohm가 얼마? 여기에 100V, 여기 10A 여기도 그대로 흘러가죠. 15A 곱하기 25ohm니까 200V. 맞죠? 그러면 얘는 뭐다? 키르호프의 이 법칙에 의해서 인가한 전압과 소비한 전압은 크기는 같다. 300을 가했으니까 100V, 200V, 300V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보세요. 앞에서 아까 전에 제가 뭐 V1 구할 때 R1 대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V1은 R1 플러스 R2 전체 저항분의 뭐다? V1 구할 때는 R1 대입하라는 거예요. 10 곱하기 전체 전압 하니까 100. V2 구할 때 얼마? 10 플러스 20 전체 보면 얘 전압 구할 때는 이 저항 20 곱하기 300 하니까 200. 당연히 이렇게 구한 결과하고 이렇게 구한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거 할 때요.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이런 전기 문제에서는 있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만 아니란 거예요. 제가 보세요. 이 전압들을 구했을 때 이렇게 구해도 되죠.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의 분배 법칙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걸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적어드린 공식들을 있죠. 이렇게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V,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V 이렇게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해도 되고 적용도 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 적용도 더 잘 됩니다. 그냥 V는 R1 플러스 R2분의 R1V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요. 유도해서 결과를 내가 직접 끄집어내는 거하고 활용 응용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약간 고생은 돼요. 약간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기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예, 공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는 전압을 비례하는 거다. 요 문제 정도는 충분히 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각 저항이 걸리는 전압 V1은 R1 플러스 R2V, R1V, V2는 R1 플러스 R2V, R2V.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여러 개가 직렬로 접속된 경우 합성 저항은 R0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계속 더해가는 것이고, 같은 저항 R이 N개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10이에요. 10과 10이면 얼마? 더하기에서 20도 되지만 두 개 있으니까 20도 되죠. 맞죠? 공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곱하기 2. 똑같은 것이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접속 일단 이번 시간에 뭐 키르호프 법칙, ohm의 법칙을 갖고 이 저항의 직렬 접속을 유도를 했는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한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리 한번 잘 해보시면은, 공부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예. 요번 시간 했던 거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